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트리거 업데이트인데요. 트리거 업데이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이런 얘기로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즉시 이 정보를 다 알려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립과 같은 디스턴스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정보를 인터벌을 가지고 보내게 되거든요. 립 같으면 이제 30초인데 30초마다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기 라우터 자체의 입장에서는 주는 거죠. 보내기만 하면 상대방 라우터도 자기의 그 30초라는 어떤 타이머에 따라서 정보를 보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에서 10의 0에 6의 0 이 네트워크가 다운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보를 동시에 B하고 C로 보냅니다. 그럼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빨리 A한테 보내야 되는데, 트리거 업데이트의 문제점은 요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되지만, 만약에 링크 상에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갑자기 잠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요 패키가 처분이 됐다. A는 모르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정상적인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즉 이 문제가 바로 동시에 트리거 업데이트가 일어나서 모든 라우터가 같은 정보를 갖는 어제이션시를 갖는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홀드 다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드 다운 타이머하고 트리거 업데이트하고 개념이 약간 틀리죠. 개념이 약간 모순이 되죠. 얘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트래픽을 보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리거 업데이트는 바로 다 보내는 거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여러가지 그 문제점, 즉 라우팅 루프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해결책이 서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하나하나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기능들을 결국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보완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만 뜯어보면 1번과 2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 2번과 3번 얘기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즉 어떤 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홀드다운 타이머에는 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무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가 2에서 보냅니다. D가 이제 B한테 야 10의 0에 6의 0 네트워크가 다운이 됐어. 그러면 바로 홀드다운 타이머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 반대쪽에서부터 오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는 겁니다. A가 야 10의 6의 0 A 입장에서 10의 0에 6의 0 너 길 몰라? 나는 알아. 어떻게 보낼 건데? C를 통해서 D를 통해서 E. 마찬가지죠.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지만 어쨌든 A 입장에서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B는 일정한 시간 동안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그 길은 실제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반대로 요 D가 B한테 야 10의 0에 6의 0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되면 홀드다운 타이머 중이라도 맨 처음에 자기한테 그 정보를 준 쪽이죠. 준 쪽이 그 새로운 링크 정보를 주면 다시 링크가 살아났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필트 호라이즌은 여기서 자기가 준 정보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다시 보내지 않는다죠. 즉 A가 아무리 B한테 야 10의 0에 6의 0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대. 이런 쪽으로 가면 갈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정보를 보내봐야 무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스필트 호라이즌. 즉, 이쪽으로 간 정보만 받는 거지. 동일한 정보, 동일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반대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홀드 다운 타이머와 스필트 호라이즌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림에서 이름이 조금 틀렸죠. 여기서 스필트 호라이즌과 홀드 다운 타이머인데 포이즌 리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성 두 번째,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입니다.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함께 이제 크게 라우팅 프로토콜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인데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경우 다른 이름으로는 SPF, 즉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프로토콜, 즉 링크 스테이트와 디스턴스 벡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모든 라우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OSPF나 ISIS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지게 되느냐.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을 설정하게 될 경우 각 개별 라우터들은 LSP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LSP는 링크 스테이트 패킷의 약자인데요. 라우터들은 LSP를 주고받음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또 맵이죠. 먼저 그 라우팅 테이블과는 다르게 먼저 이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SPF 알고리즘에 따라서 개별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별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이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좀 더 복잡해 보이죠? 아까 디스턴스 벡터 같으면 그냥 흡수 하나를 가지고 그냥 얼만큼 떨어져 있어? 한 단계. 이렇게 돼야지 한 단계죠. 지금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거고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0, 1 흡수가요. 하나 더 떨어져 있으면 2, 또 떨어져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늘어나는데 링크 스테이트는 이게 아니라 개별적인 경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하죠. 링크 스테이트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제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OSPF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CCNA 부분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한 4문제 내지 5문제, 많아야 한 이 정도만 출제가 되는데요. 왜냐, 아직까지도 내용 자체가 더 상위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자주 드리죠. 어떤 거 특정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면 기본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죠. 한 끼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 나 밥 한 번 먹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안 먹을래. 이럴 수 없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공부하는데 나 이번 한 달 네트워크 공부하고 앞으로 평생 네트워크 공부 안 해도 되게 할래. 이런 방법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특히 다른 IT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도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무에 가서면 또 그때 해당하는 기술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상당히 좀 고달픈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저의 목표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CCNA죠. 이 목표를 가기까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일 좀
쉽게 또는 중요한 점은 찝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도 가끔은 여기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최신 동향이나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내용. 그럴 때는 좀 전에 이런 특징을 설명한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부분은 이해 못하겠죠? 이해 못하지만 이런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단계를 넘어가서 더 상위 과정을 공부하실 때 이럴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지금 이 문제가 그때 그거구나.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고 좀 길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제가 좀 CCNA 이상의 좀 더 어려운 내용도 가끔 다루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 가지고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 책 봐도 모르겠고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오히려 교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뭐 구글이나 다른 서치 엔진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보실 때도 있고요. 시스코 사이트를 찾는다든가 뭐 RFC를 찾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그거에 너무 매여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고요.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 또 어느 정도 수준이 가시면 어느 정도 레벨이 딱 되시면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요. 자꾸 계속 똑같은 내용 슬라이드 얘기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에도 없고 교재에도 없고 그냥 제가 보통 오프라인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거를 잠깐 삽입해 봤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요 10의 0에 4의 0, 요 네트워크가 갑자기 다운이 됐다, 업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라우터 D는 요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밴드위스가 밑쪽은 T1이고요. 위는 512K죠. 속도가 2배가 빠르게 됩니다. 밑에가 다운이 되고 업이 됐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다운이 됐다는 정보를 다 보내겠죠. 야, 문제 생겼대. 그러면 A의 기준에서는 문제가 생긴 요 다운이 됐다는 정보를 받겠죠. 어디서? 두 군데서 모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차이점은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늦죠. 일로 먼저 옵니다. 다운. 좀 있다가 바로 업이 됐어요. 그러면 업이 또 오겠죠. A는 막 계산을 하다가 다운됐어? 그럼 한참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다시 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겠다. 근데 속도 차로 인해서 이게 512K니까요. 이때 다시 또 메시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야, 다운됐대. 이거 언제 정보죠? 이거 업되기 전에 정보죠? 그런데 링크 차가 있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인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99페이지를 보시면 LSP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시간을 줄여서 정보를 즉시 반영하게 한다. LSP가 뭐였죠? 라우터끼리에 주고받는 링크 스테이트 패킷 요거였죠. 요거에 주고받는 시간을 줄여서 OSPF 같은 건 보통 3초거든요. 이걸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짧게 해서 네트워크 구조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 정보를 즉시 반영하게 한다. 또한 LSP 패킷을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구분해서 보낸다. 즉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특정한 라우터들만이 LSP 정보를 주고받게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큰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었죠. 립이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IGRP 같은 경우는 어떤 라우팅 업데이트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즉 특정 어떤 네트워크에서 전체한테 다 보내는 거죠.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시 그룹 에이리어라는 걸로 나눕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임에도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건데요. 그룹을 나눠서 그룹끼리의 라우터끼리만, 그룹에 있는 특정 라우터끼리만, 여기서 보시면 DR이라고 디자이네이티드 라우터는 DR끼리만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훨씬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링크 스테이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에리어 개념, 지금 말씀드린 에리어 개념을 잘라서 다시 특정 라우터들, 멀티캐스트 그룹에 있는 DR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간단하게나마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주의점은 무엇이냐? 이 점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교재 보셔도 이해될 거고, 지금 잠깐 동안 설명했지만 설명을 들어도 좀 의심이 가실, 확신이라기보다는 좀 생각이 가실 텐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아까 립 같은 경우 그냥 보내면 끝인데, 서로 브로드캐스트 다 보내면 끝인데 링크 스테이트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의 성능이 좀 더 고성능이어야 합니다. 더 빠른 프로세싱 능력도 돼야 되고요.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대역폭도 물론 더 확보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의 성능이 떨어지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오동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LSP를 계속 주고받아야 되는데, 아까 3초에 한 번씩 3초 또는 1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주고받는데, 그러면 대역폭을 계속 차지하겠죠. 립 같으면 30초에 한 번씩만 보내는데 이거는 1초에 한 번씩 계속 보낸다 그러면 대역폭을 더 차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앞에 장에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해결책이라고 얘기했던 점을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업데이트 시간을, LSP 패킷의 업데이트 시간을 줄인다. DR 라우터 개념을 만들어서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좁혀서 사용한다. 에리어 개념을 만들어서 그 내부 정보만을 DR 라우터들, 에리어 개념을 만들어서 DR 라우터들만이 내부 정보를 기억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교재 299페이지에 있는 AD에 대한 건데요. 즉, Administrative Distance. 라우팅 테이블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이었죠. 이 괄호 안의 값인데,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스태틱 루트도 사용하고 립도 사용하고 OSPF도 사용하고, 하나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라우터 헷갈리겠죠? 도대체 기준이 뭘 해야 되지? 관리자가 설정도 해주고, 립에서도 정보가 오고, OSPF에서도 정보가 오고,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을까? 이 기준이 되는 게 AD입니다. AD에 따라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에 따라서 라우터는, 그래,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커넥트 된 거, 이게 제일 확실하죠. 0, 관리자가 설정해 준 거 1, 그 다음에 external BGP 20, internal EIGRP 90.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루트가 들어왔을 때 어느 게 제일 우선순위가 있느냐. 숫자는, 디스턴스는 거리죠. 거리는 짧을수록 좋겠죠. 비용, 코스트도 작을수록 좋겠죠. 프리퍼런스, 선호는 높을수록 좋겠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각종 수치값들에 대해서 어느 게 선택이 되느냐, 어느 게 좋은 거냐, 이거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다. 개념에 따라서 거리나 비용 이런 거는 작은 게 좋지만 선호도는 높은 게 좋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 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차례대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된 거, 설정해 준 거,
BGP, IGRP, OSPF, RIP, External EIGRP, Internal BGP.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Internal EIGRP하고 External EIGRP, Internal BGP랑 External BGP. 요 프로토콜들은 Internal과 External 구분을 하니까요. 요 값들을 기억을 하세요. unknown 255, 즉 이 루트는 없다, 폐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지금 CCNA 레벨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부분은 IGRP, OSPF, RIP, Static, Connected. 이것들은 아주 자세히 물어보니까요. 즉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RIP의 AD 값이 무엇이냐? 120. 이것도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암기로 풀어야 되니까요. 그 값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 대해서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립이나 OSPF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그 디스턴스 벡터나 링크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더 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헷갈리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의 그 설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특징들을 보이니까 그 다음 장 10장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7, 8, 9, 10장 그게 라우팅 파트죠. 라우팅은 사실 CCNA의 핵심이죠. CCNA의 핵심은 크게 라우팅과 TCP/IP 그리고 스위칭 이 세 가지가 사실 주 핵심이 되고, 뭐 보안이나 이런 보안이나 관리, 운영, 디자인 이런 쪽은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라우팅이 제일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일 재밌고요. 라우팅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들 막 다른 것들, 동작하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제일 또 흥미를 가지시고 네트워크가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